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임진왜란은 사실 국제전이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해기, 타타르거인 그리고 원숭이 기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해기부터 이야기해보죠. 해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바다의 귀신 같은 느낌입니다. 계곡이나 강에 물귀신이 있다면 바다에는 해기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게 들리죠. 하지만 해기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해기는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흑인 병사를 뜻하는 말이죠. 때는 임진왜란 중 교섭이 결렬되며 일본이 14만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정유재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1598년,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조선은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명나라 내부에서는 조선 원군 파병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원군을 보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이때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이라는 인물은 일본군은 명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선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명나라 침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명나라 조정은 일본군의 명나라 진입을 막고 조선을 돕기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조는 한양 도성 인근에 주둔 중인 명군 진영을 방문했습니다. 명나라 파견군 장수인 팽신고에게 연애를 베풀기 위해서였죠. 술자리가 한껏 달아오를 무렵 팽신고가 선조에게 대뜸 자랑하듯 신병 소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하, 제가 색다른 신병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역의 남쪽 끝에 있는 파란국 사람입니다. 바다를 3번 건너야 서역에 이르는데 조선과의 거리는 15만여리 됩니다. 이 사람은 조총을 잘 쏘고 여러가지 무예를 지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란국이란 포르투갈을 뜻합니다.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이들은 외국인 용병으로 고용했죠. 당시는 포르투갈이 마카오 반도의 통치권을 획득한 시기였는데 명나라가 포르투갈에서 무기나 탄약 같은 것들을 사오면서 이 용병도 데려온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신병이 해귀 흑인 용병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가는 곳에는 사관이 따라다녔습니다. 사관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조선왕조 실록을 쓰는 사람들이죠. 선조실록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노란 눈동자의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검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선조가 관심을 보이자 팽신고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신병은 바다 밑에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일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수중생물을 잡아먹을 줄 압니다. 팽신고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선조는 큰 관심을 나타냈고 이틀 뒤인 5월 28일 팽신고는 포르투갈 용병 3명을 정식으로 선조 앞에서 소개합니다. 선조는 그들의 칼솜씨를 구경한 뒤 상급으로 은자 1냥을 선사했죠. 팽신고가 소개한 용병들, 그러니까 해기는 요즘으로 치자면 해군 UDT 같은 포르투갈계 특수군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에서는 잠수에 유능한 이들을 바다의 귀신 즉 해귀라고 불렀죠. 조선에서 이 포르투갈 용병들은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귀는 정유재란 발발 직후 갑작스럽게 조선의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데 난중 잠록, 서해집 일월록 등의 문헌 곳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한 종족 해귀의 인상차기를 다루었죠. 명나라군이 4만 7천여 명이었다. 해귀 4명이 있었는데 살찌고 검고 눈이 붉고 머리카락이 솜털 같았다.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아주 커서 거의 2길이나 되었다. 말을 타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녔다. 해귀라는 자가 있었다. 남번 출신으로 낯빛이 철처럼 까맣고 바다 밑에 숨어 다니기도 하며 그 모양이 귀신 같다여 해귀라고 했단다. 해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해귀가 출전했다는 말에 왜적들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철수 준비를 했다는 기록도 있죠. 그렇다면 흑인 용병 해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기대했던 만큼 혁혁한 공을 세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상호사설 23권 경사문 유정 동정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명나라 장군 유정이 수십 종류의 해귀를 이끌고 나왔다고 한다. 유정은 경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치의 공도 세우지 못했다. 왜 해귀를 시켜 물속으로 들어가 외선의 밑을 뚫어 침몰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풀어 말하자면 명나라군은 해귀의 재주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했다는 것이죠. 팽신고가 해귀를 선보인 지 3개월 후인 1598년 8월 전라도 남원의 명군 진영에서 해귀 4명의 모습이 보였다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전투 행적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흑인 용병들은 조선인들의 기대를 잔뜩 모았다가 실망만 안겨준 퇴출 용병의 신세가 된 것이나
다름없죠. 비록 해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공을 세우진 못했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이 생각 이상으로 규모가 큰 국제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용병은 해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타타르 거인도 있죠. 1598년 정유재란 당시 경상남도 사천의 일본군은 성곽을 지어놓고 지역을 방어했습니다. 이때 지은 성의 이름이 사천선 진리성 혹은 왜군이 지었다고 해서 사천선 진리외성이라고 하죠. 이 성은 현재도 사천에 남아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초병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도 초병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초병은 한 지역에 경계 근무를 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어느 날 외장 시마즈에게 초병이 뛰어와 보고를 올리죠. 요상한 거인이 세막대기로 성분을 부수고 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큽니다. 눈이 양옆으로 찢어져 올라갔고요. 수염이 좌우로 나뉘어 얼굴에 덮고 있어서 무섭게 생겼습니다. 시마즈는 이 말을 듣고 저격병들을 불러 거인들을 저격해라고 명하죠. 당시 성에 있던 저격수들은 일본 최고의 저격수들이었습니다. 성에는 사스마본의 다네가시마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네가시마 사람들은 포르투갈에게서 처음으로 머스킷을 도입한 이들이었죠. 초병이 말한 거인들은 총에 맞아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자 뒤따라오던 명군들도 총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하죠. 결국 조명연합군은 후퇴를 선택합니다. 일본은 후퇴하는 조선과 명나라 군사들에게 기습을 가했고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죠.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이 거인들의 정체는 타타르 거인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명나라가 전쟁에 나가기 전 속국이었던 타타르의 힘 좋은 이들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타타르에서 선별해서 보낸 이들이 이 타타르 거인이라는 말이죠. 조선 자료에도 이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키와 몸뚱이가 보통 사람의 10배나 된다. 물론 과장이 들어간 말이겠지만 거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아직은 미스터리인 원숭이 병사도 존재했습니다. 원숭이 병사는 크게 4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처럼 민첩한 병사이다. 하나는 털이 많이 난 소수민족의 병사를 묘사한 것이다. 하나는 원숭이 탈을 쓴 병사이다. 마지막 하나는 진짜 원숭이다. 당연히 진짜 원숭이가 아닌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임진왜란의 기록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무장한 기병 4,000명과 교란용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가서 소사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 매복하게 하였다. 왜군이 숲처럼 빽빽한 대우를 이루어 직산으로부터 북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리가 100여 보 되기 직전에 먼저 교란용 원숭이를 풀어놓았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잡고서 말에 채찍을 가해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원숭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자 사람인 듯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모두가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겨 발을 멈추고 쳐다만 보았다. 적진에 바짝 다가서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왜적들은 원숭이를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하였으나 원숭이는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기를 잘해서 진영을 꿰뚫고 지나갔다. 아무리 봐도 진짜 원숭이인 듯하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가장 자세한 기록물로 평가받는 난중 잠록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원 4마리가 있어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았다. 몸뚱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 여기서 나오는 초원이 원숭이이죠. 만약 사람이라면 사람과 같았다라는 말을 쓸 이유가 굳이 없으니 진짜 원숭이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측일 뿐이고 확정된 것은 없죠. 해기, 타타르 거인, 원숭이, 기병대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모두 임진왜란에 등장했던 이들이죠. 이외에도 선조가 명나라 장수 유정의 부대를 방문한 기록에는 인도, 태국, 티베트, 미얀마, 몽골에서 온 병사들도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던 대로 임진왜란은 국제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배웠던 임진왜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네요. 조만간에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몰랐던 임진왜란 총정리편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죠. 해기와 타타르 거인, 원숭이, 기병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